교육부 허일무 강사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죠? 참 길었던 추석 연휴였는데 날씨가 지금 뭐 본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흐리고 지금 비가 좀 오는 것 같고요. 리더님들 계신 지역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또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질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가을이 완연하게 또 무르익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까 권희정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 어찌 보면 좀 시원해지고 조금은 쌀쌀해지고 그만큼 또 이제 건조해진다라는 얘기일 텐데 이런 계절 대비해서 꼭 필요한 가습기 오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우선 교육 자료 먼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교육 자료는 이제 보이실 거고요. 네, 오늘 교육은요, 1시간 내내 옵티미스트를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한 95% 정도는 옵티미스트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나머지 5% 정도는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 아메이 홈에서 식기세척기 세제가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략하게 정리해드릴 시간, 말이 꼬이네요, 갑자기. 정리해드리는 시간까지 갖고 오늘 리더님들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옵티미스트, 이 가습기도 사실 이제 다음 달, 이제는 오늘이 13일이죠.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다음 달 11월 14일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출시가 되기 전에 이 옵티미스트에 대한 제품에 대한 뭐 기본적인 지식이라던가 정보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좀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습득을 하고 가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가습기라는 제품을 들어가기 전에 습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짧게나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확인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아마 뭐 오늘 뭐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 체크하실 것 같고요. Recording in 또 오늘 뭐 progress. 날씨는 어떠지? 뭐 온도는 어떠지? 조금 더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마 미세먼지는 어떠지 정도까지도 체크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외출할 건데, 습도가 몇 프로지? 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습도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뭐 여름철에는 바깥에 나가면 습도가 높으면 좀 꿉꿉하고, 가을, 겨울철에는 건조한 계절에 나가면 좀 건조하고, 어찌 보면 내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습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의 기분에만 영향을 주는 걸 넘어서서요. 이 습도라는 거는 우리의 건강에까지도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요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무실 때, 우리가 잠을 잘 때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수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까요? 답이 2번입니다. 500ml에서 1리터 정도가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가죠. 네, 500ml 뭐 한 생수 한 병, 그리고 1리터면 요거 한 두 병 정도의 분량이 내가 잠을 잘 때 빠져나간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를 보고 한 두 가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일단,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물 한 잔 꼭 마셔야겠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이만큼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수분 보충해줘야겠다. 정수기랑 좀 연관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야,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내 몸에서 수분이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내가 잠을 자는 공간이 건조하다면 내 몸은 얼마나 더 건조한 갈증을 느낄 수 있을까? 즉, 이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의 습도를 관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습도를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질문입니다. 습도가 낮을 때 정전기, 우리 특히나 여성 리더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머리가 좀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붕 뜬다던가 뭐 코트 같은 거 입으실 때도 아따가 아따고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습도가 낮을 때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을 할까 봤더니 요거는 3번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적다 보면은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이 습도 관리만 잘 해줘도
그러면 정전기 발생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가을, 겨울 정전기 때문에 좀 고생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습도 관리만 잘 해주셔도 아따가 할 일은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조한 계절에 낮은 습도 시에 내 몸에서,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대충 이렇게 보면 느낌이 딱 오실 것 같습니다. 답이 4번 맞습니다. 피부가 건조할 수 있고 또 가려움증이 증가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습도라는 게 단순히 우리 일상의 기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깊숙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습도라는 거의 정의를 보시면은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이나 비율을 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도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요.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라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조금 생소하시죠,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중에서 리더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습도? 상대 습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그간 이 가습기라는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는 사실 이 습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거나 뭐 자료를 찾아보거나 할 일은 많지 않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가습기가 또 출시가 되는 만큼 아마 이제 습도 관련 뭐 뉴스를 보시든 기사를 보시든 또는 뭐 학술 자료를 보시든 한 번쯤 더 눈이 가실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아마 그런 자료들에서 상대 습도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일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 습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습도를 말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습도가 오늘 높아, 습도가 낮아, 지금 습도가 몇 프로래, 이렇게 말한 습도들 있죠. 요것들이 상대 습도다. 그걸 의미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와 호흡기 건강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찾아와 봤는데요. 너무 옛날 자료보다는 최신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작년에 따끈따끈하게 발간이 된 논문을 하나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홍천향대학교에서 발간이 된 자료인데 습도와 호흡기 건강의 연관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 대상입니다.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 습도와 호흡기 간에 어떤 연관 관계를 갖고 있나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한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호흡기 건강과 습도 연관성의 개요라고 해서 이제는 이 하위 항목이 좀 이제 쉽게 보이실 겁니다. 낮은 실내 상대 습도는 그러니까 낮은 습도를 말을 하는 거겠죠. 낮은 실내 상대 습도는 감염성 질환 및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 이것도 더 쉽게 말하면요. 감기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쌀쌀해지다 보면은 겨울철에 다른 계절 대비 감기에 더 많이 걸리죠. 음. 이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물며 뭐 초등학생도 알 겁니다. 그렇다면은 겨울철에 왜 더 다른 계절보다 감기에 잘 걸릴까? 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겨울에 왜 겨울철에 감기가 더 잘 걸릴까? 날씨가 추워서일까요? 맞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기온이 내려가서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기온도 기온이 내려가는데 습도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습도가 낮아지다 보면은 내 몸속에 있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들이 힘이 약해집니다. 내 몸에서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외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게 코, 털이나 코 속이 있을 수 있고요. 목에는 점막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코 속과 점막의 좀 공통점이라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십니까? 뭔가 약간 좀 촉촉한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이 코 속과 점막은요,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각종 이물질이며 뭐 바이러스며 이런 것들을 걸러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날씨가 건조해지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건조하잖아요. 그럼 내 몸도 쉽게 호흡을 통해서 건조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촉촉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걸러줄 수가 있는데 건조하다 보면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특히 뭐 감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같은 뭐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내 몸에 침투하기가 너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가 낮아질수록 이런 감염성 질환과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확률이 커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몸속에 들어오면은 폐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폐 기능과의 관련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대 습도와 이 폐 기능 지표 간에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상대 습도와 폐 기능의 음의 상관관계를 마이너스, 즉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음의 상관관계니까 폐 기능도 함께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감기 걸렸을 때 이비인후과 가시면은 뭐 저기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도 받으시지만 받고 나서 아마 막 연기 같은 거 나오는 거 입에 대고 잠깐 좀 하고 가세요 하는 경험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에 내 콧속과 점막을 좀 더 촉촉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호흡기 증상을 원래 또 갖고 계셨던 분들, 뭐 기침이 자주 끓으시거나 가래가 자주 끓으시거나 하신 분들, 또 뭐 천식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은 가을, 겨울, 대기가 건조해지는 계절이 되다 보면은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고요. 이렇게 습도와 호흡기 건강과 좀 연관성이 조금 더 밀접하게 있는 그런 그 군들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나이로 따지면은 고령자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성별로 굳이 따지자면 여성분들이 조금 더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단순히 내 기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강과도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습도 도대체 뭐 얼마나 낮으면 어떻게 영향을 받는데 습도가 이 실내 습도가 30%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피부와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라섹 수술을 했는데 안 그래도 저 같은 경우 수술하고 나서 좀 안구 건조증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건조하잖아요. 이 뻑뻑함이 더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저같이 뭔가 이런 라섹 수술하시거나 평소에 눈이 좀 건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습도 관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높은 피로감과 집중력이 쉽게 저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 얘기는 뭐 학생들보다도 이 중고등학교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나이대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업 분위기라던가 이런 학업 성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뭐 학원을 보내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 방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 뭐 잠잘 때 편하게 자라고 좋은 뭐 침대 사줄 수도 있을 거고 공부할 때 편하라고 뭐 좋은 의자라던가 좋은 책상 사줄 수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맑은 공기, 좋은 공기 마시라고 공기청정기를 놔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들만큼 중요한 게 전 습도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
한 개 정도는 그래도 갖고 계셨을 거예요. 어느 뭐 다른 회사든지.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이미 사람들은 가습기란 제품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되게 가습기가 재밌는 제품인 게 뭐냐면요. 가습기가 사람들이 집에 하나 정도씩은 다 갖고 있는데 이 하나 정도 두 개 있는 이 가습기를 쓰면서도 걱정을 하는 가전제품이 또 가습기예요. 음, 그렇지 않으세요? 정수기 쓰면서 야 이거 막 안 좋은 물 나오면 어떡하지? 공기청정기 쓰면서 안 좋은 공기 나오면 어떡하지? 뭐 TV 보면서 이거 막 뭐 내일 고장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근데 가습기는 달라요. 가습기는요 사람들이 쓰면서도 야 이거 물 잘 안 갈아주면은 막 세균 나온다던데 이런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음, 무슨 말이냐면은 가습기가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은 하지만서도 쓰면서도 걱정거리가 많은 가전제품이더라. 그럼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러면은 그 어떤 가전보다도 필요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걱정거리들, 불편한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이 가습기는 선택이 되지 않을 이유도 없겠다. 전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가습기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걱정을 할까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아마 세균 걱정이 제일 클 겁니다. 사람들은 가습기에서 왜 세균 걱정을 할까요? 음, 결국에는요, 이 가습기의 좀,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리 가습기, 우리 그 옵티미스트를 떠나서 그냥 가습기라고 내가 알고 있었던 형태를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뭐 뭔가가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게 가장 먼저 좀 떠오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정수기도 여러 정수 방식이 있는 것처럼 가습기도 여러 가습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가습기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그 방식은요. 초음파 가습기라고 해가지고 수조에다가 이 물통에다가 물을 담죠. 우리가 가습기를 쓰려면 그럼 이 수조에 초음파 진동을 주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럼 이 물에 이 수조에 있던 물이 쪼개지는 거예요. 수분 입자가 분출이 되면서 가습이 되는 원리가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방식이죠. 이 초음파 가습 자체는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그냥 가습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취약점이 뭐냐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세균 번식이 쉬워요. 음. 이 초음파 가습기 자체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매일매일 물을 갈아주지 않거나 또는 뭐 며칠씩 쓰고 그냥 세척도 안 해주고 계속 쓰신다 보면은 아무래도 물이 계속 담겨 있고 고여 있다 보면은 물때가 스물스물 끼겠죠, 언젠가는. 그게 또 심해지면 이제 세균으로까지 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가 지금 연기처럼 뿜뿜뿜 뿜어져 나왔던 게 제가 수분 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면요. 굉장히 그 입자가 큰 겁니다. 근데 세균은 눈에 보일까요? 세균은 눈에 안 보입니다. 즉, 혹시라도 수조에 세균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관리를 잘 못해서 수조에 세균이 발생을 하다 보면은 이 결국에 수조에 있던 물이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분출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라고 말했는데 이 수조에 있던 세균도 함께 올라타서 분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습기란 제품을 떠올렸을 때 관리 제대로 안 하면은 세균 분출이 될 수 있어라고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축축 걱정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의 수분 입자와 연관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가습기 보통 주무실 때 많이 켜고 주무셨을 거예요. 쓰셨던 분들.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습기 주변 한번 보셨나요? 네. 제품에 따라서 주변에 물방울이 좀 맺혀 있거나 주변이 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도 경험한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그러냐면요. 결국엔 내가 가습기를 켤 때는 사실 내가 뭐 방에다 켜놨다라고 하면은 내 방이 좀 가습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켠 거잖아요. 근데 이 습도, 이 수분 입자가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습기를 켜면은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포탄처럼 쭉 가다 무게 때문에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습기 주변이 축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세척 걱정이 있죠. 가습기는 뭐 디자인도 뭐 브랜드도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가습기 어머니가 사주셨던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뭔가 물 탱크는 컸어요. 수조가 컸었는데 이거를 닦으려고 보면은 이 수조 입이라고 하나요? 뚜껑 부분이 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솔로 닦았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고등학생 남자는 또 얼마나 귀차니즘이 심하겠습니까? 잘 안 닦고 그냥 막 그냥 물 넣고 흔들었던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리가 잘 될까요?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균 걱정부터 축축 걱정부터 세척 걱정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라는 걸 떠올리면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불편함인데 이 불편함을 걱정하지 않게 해결한 제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바로 우리의 옵티미스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습기라는 제품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게 뭐가 증명이 되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 대 정도는 뭐 저렴한 거라도 갖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쓰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그냥 처박아 두고 창고에 놓고 안 쓰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불편거리를 해소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가습기가 출시가 된다는 거죠.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 그리고 옵티미스트만의 안심을 더하다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 듀얼 두 가지 안심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선 첫 번째 안심 포인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이 올라탈 수 없는 0.2 나노미터의 미세 수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세균이 올라탈 수 없는 0.2 나노미터의 미세 수분 입자를 분출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까 가습기라는 제품에서 사람들이 세균 걱정을 하는 이유가 세균이 혹시라도 관리를 안 해서 수조에 번식이 됐을 때 이 분출되는 수분 입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크다 보니까 함께 올라탈 수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였잖아요. 우리 옵티미스트는요,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옵티미스트는 세균이 올라탈 수 없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아예 탄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균의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1000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작은지 감 잘 안 오실 거예요. 막 감 잡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1000나노미터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만큼 작다란 소리예요. 근데 우리 옵티미스트의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수분 입자는요. 이 얼마나 작은지 감도 안 오는 1000나노미터보다도 무려 5000배나 작은 입자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게 0.2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미세하겠죠. 이게 뭐가 장점이 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옵티미스트를 구매를 하신 어떤 분이 관리를 진짜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막 옵티미스트 수조에 뭐 세균이 번식을 했어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래도 이 세균이 우리가 가습기를 켰을 때 함께 분출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옵티미스트 제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수분 입자보다 세균의 입자가 더 크다 보니까 설사 세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올라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수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만 잘 해주면은 일단 이 구조적으로 아예 못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첫째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입자 크기만 갖고 비교를 해서 안심하세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험까지 해봤습니다. 이 토출구라고 하죠. 이 가슴이 나오는 분사구 쪽에 미생물이 있나 없나 나오나 안 나오나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불검출 아예 안 나온다라는 테스트 결과까지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적으로도 못 나오게 만들었는데 기술적으로도 안심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마 이스프링 열심히 전달하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 E3 카본 필터라는 물리적인 필터도 있지만 요거 다음 단계가 UVC LED가 있죠. UVC LED의 역할은 뭡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살균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이 UVC LED 기술이 옵티미스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옵티미스트 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상단에 두 개가 LED가 UVC LED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요게 내가 제품을 구동을 시키면은 구동하는 동안 계속 UVC가 조사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 박테리아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UVC LED가 있어서 좋습니다로 끝이 아니라 UVC 안에서도 이 파장에 따라서 살균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이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살균력이 가장 좋은 파장이 265 나노미터거든요. 그리고 우리 옵티미스트에는 260에서 270 나노미터 구간에 파장이 조사가 되는 빛이 쬐어지는 UVC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UVC LED가 있으니까 좋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균력까지 가장 좋은 UVC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테리아 부분, 세균 부분 걱정 안 하고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역시도 단순히 UVC LED만 들어가 있다고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동을 시켰을 때 이 UVC LED의 빛이 닿는 부분, 일단 물통, 수조가 있겠죠. 그리고 수조 안에 필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터 위쪽에 팬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수조, 필터, 팬 모두 99.9% 살균이 된다는 결과까지 받았고요. 그 다음에 흡입된 공기가 이렇게 토출이 될 때, 이 토출이 될 때 부유세균이 저감이 99%까지 된다는 결과까지 받았기 때문에 총 정리를 해보면은 구조적으로도 세균이 올라탈 수가 없을 정도로 작더라.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계속적으로 UVC 빛을 자외선을 쬐주다 보니까 세균 번식을 최소화하게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가습기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하는 이 세균의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안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내가 그간 알고 있었던 가습기는 뭔가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만 나는 가습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옵티미스트는 아까 뭐 입자가 크니까 눈에 보인다는데 옵티미스트는 입자가 작으면 눈에 안 보이려나? 음, 맞아요. 옵티미스트는요, 구동을 시키셔도요, 뭔가 눈으로 보이는 입자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안 보일 겁니다.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습기는 뭔가 좀 눈에 보여야지 좀 가습이 되는 느낌도 있고 좀 좋은 거 아니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건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눈에 보이면은 세균도 올라탈 수 있고, 멀리 퍼지지도 못하고 막 주변에 가서 그냥 떨어진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세균도 못 올라타고 멀리 멀리 퍼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은 기화식 가습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입자가 보이는 이런 거는 초음파 가습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옵티미스트에 적용이 된 방식은요, 기화식 가습 방식이라고 해서 이거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겨울철에 방에다가 빨래를 넣으실 경우 그러면은 이게 마르면서 습도가 올라가죠. 근데 빨래가 마르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습도는 올라갑니다. 요거를 기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래는 한 번 마르면 끝이잖아요. 근데 빨래가 계속적으로 젖어 있을 수 있게 내가 습도 관리가 계속적으로 마르면서 될 수 있게 기계로 만든 게 기화식 가습 방식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제품의 구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수조에 물이 담겨 있고요. 가운데 수분 필터가 들어가 있고 그 위쪽에 팬이 지금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들어있는 수분 필터가 젖어 있는 빨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젖어 있는 빨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화, 마르면서 습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터는요, 실제로 뭐 이제 보신 분들도 미리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만져보시거나 보시면은 굉장히 도톰한 섬유 소재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도톰하고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는 섬유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으면서 빨리 물을 머금을 수 있게 하고 도톰하게 해서 많이 물을 머금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가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위쪽에 팬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팬은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 습도, 이 수분 입자가 멀리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팬이 돌아가면서 멀리 멀리 이 수분 입자가 퍼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 역할은 너무 괜찮은 또 역할인데 무슨 역할이냐면요. 공기청정기를 다들 댁에서 한 대씩, 두 대씩, 세 대씩 쓰고 계실 겁니다. 이 공기청정기 평소에 댁에서 쓰실 때 어떤 모드로 놓고 쓰십니까? 아마 오토, 자동 모드로 놓고 쓰시는 분이 가장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냥 공기 안 좋으면은 빨리 돌고, 공기 좋으면 천천히 돌고, 알아서 컨트롤 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가습기는요, 그게 될까요? 우리 가습기 이 습도, 강도 조절 어떻게 하셨어요, 그간에? 제가 벌써 손도 이렇게 하죠. 다이얼을 돌리면 세게 나오고, 줄이면 적게 나오고, 이렇게. 수동 조절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수동 조절은요, 내가 일어나 있을 때는, 깨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잠을 잘 때 생각을 해보실게요. 보통 주무실 때도 가습기를 켜고 주무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잠을 자기 전에 이 습도를, 강도를 좀 세게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뿜뿜뿜 많이 뿜어져 나오겠죠? 그럼 습도는 빨리 올라갈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가 내가 잠이 들었을 때 습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에서 60%이 구간, 이게 분명히 충족이 될 텐데 계속적으로 세게 습도가 나오다 보면은 수분 입자가 나오다 보면은 이게 60%를 넘어서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이걸 줄일 거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과습이 될 수가 있어요. 과습. 너무 과하게 습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옵티미스트는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안 하셔도 되냐? 우리 옵티미스트는 공기청정기 아까 자동 모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모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습도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이게 팬이 지금 습도가 좀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다. 그럼 빨리 돌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습도가 올라갔다. 그럼 알아서 천천히 돌 거예요. 유지가 필요하다. 유지시켜 줄 거예요. 그게 팬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네. 우리 가습기는요, 단순히 그냥 뭐 세균 걱정 없는 이런 것들도 너무 장점인데 자동 모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습이 될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옵티미스트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테스트인데요. 우리가 가습기를 원래 틀시면은 원래 가습기를 틀고 휴지를 갖다 대면 젖어야 정상일 텐데 우리 건 안 젖습니다. 왜 그런지 이젠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옵티미스트를 켰을 때는 이 입자가 우리 배현주 리더님이 채팅을 하면 소리가 안 들리셨나요, 혹시 리더님들? 죄송합니다. 소리 영상으로도 그냥 자막으로 보셔도 괜찮은데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좀 공유를 할게요. 제가 아까 소리 공유가 안 됐었나 봐요. 네, 이제 소리는 잘 들리실 거고요. 이 추측 테스트가 어떤 걸 보여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습기를 쓰다 보면은 주변이 멀리 퍼지지 못하고 촉촉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입자가 작다 보니까 그런 걱정 없이 우리가
뽀송뽀송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먹물 분사 테스트인데 이 먹물 분사 테스트가 어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수조 안에 먹물을 가득 부어요. 그럼 검은 물이 분사가 돼서 휴지가 젖어야 검게 젖어야지 정상이겠지만 우리 거는 검은 먹물을 가득 부어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있는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티슈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보이시나요? 티슈가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먹물로 얼룩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먹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먹물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미세 수분만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보신 것처럼 우리 옵티미스는 입자가 0.2 나노미터로 굉장히 작다 보니까 수조에 혹시라도 이런 먹물 또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올라탈 수가 없다라는 게 이렇게 또 시각적으로도 좀 구현을 해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 우리 한국암의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옵티멀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이 옵티미스트가 가진 특장점들, 이런 기술적인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는 바로 옵티멀 설계라고 해서 저희가 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냐면은 바로 수조의 사이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습기를 떠올리셨을 때 그냥 좀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은 수조 사이즈를 왜 고민을 하지? 수조는 뭐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조가 크면 클수록 좋은 점은 뭘까요? 장점은 뭘까요? 아마 물이 많이 담길 겁니다. 그렇죠? 물이 많이 담길 거고 물이 많이 담겼다라는 거는 내가 한번 켜놓으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요, 개발단에서 그걸 가장 경계했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수조가 쓰고 크고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걸 왜 경계해? 왜냐면은 수조가 크고 많이 쓸 수 있다, 오래 쓸 수 있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만큼 물을 다 닳을 때까지 안 갈아줄 확률이 크니까. 잘 안 갈아주다 보면은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물때 끼고 세균이 번식할 확률도 더 높아지니까 저희는 그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작게 만드는 건 뭐 누가 생각해도 그건 별로겠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커서 오히려 사람들이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하는 크기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최적의 사이즈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어떤 부분을 고민을 했냐면은 일단 사람들은 잠을 잘 때 가습기를 켜고 잘 것이다. 즉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 가습기를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다라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이걸 가습기를 내가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났을 때는 물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게 만들어서 이 가습기를 또 쓸 때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반강제로라도 물을 다시 채워야 되게 만들자. 좀 건강한 습관을 우리가 강제로라도 만들어주자.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나온 이 최적의 사이즈가 2.5리터라는 현재 옵티미스트의 수조 사이즈로 탄생을 했습니다. 잠을 잘 때는 부족하지 않게, 즉 1단계로 쓰실 때는요. 최대 12시간 동안 쓰실 수가 있고요. 2단계로 쓰실 때는 최대 10시간 정도로 쓰실 수 있어요. 물론 뭐 집마다의 환경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쓰실 수가 있겠고 이 얘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취침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잠을 자는 동안은 충분히 쓸 수 있겠더라. 하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쓰려고 봤을 때는 물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없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 반강제로라도 물을 이 사람은 채워줘야겠구나.
물만 매일매일 갈아주셔도요, 물때 번식을 굉장히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최적의 사이즈가 2.5리터라는 사이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옵티미스트 이제 새로 구매를 하시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조립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영상을 좀 찍었는데요. 일단 조립 방법입니다. 처음에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셨을 때는 당연히 제품이 바싹 말라 있겠죠. 그러면 사용할 땐 필터를 먼저 적셔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여지시는 것처럼 뭐 샤워기로 적시셔도 되고요. 뭐 싱크대 수전에서 적시셔도 되고 편한 대로 일단 물에 적셔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필터를 고정시키는 이 필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필터 프레임이 뭐냐면은 필터가 섬유 소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형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정도의 형태는 아닌데 그래도 무너지지 말고 하나 더 고정대 역할,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필터 프레임을 이렇게 안쪽으로 끼워 주셔야 되는데 필터 프레임을 끼우시고 넣으실 때 그대로 넣지 말고 않고 이렇게 뒤집어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필터 프레임 안으로 또 필터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에이, 설마 이런 사람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에는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다 찍었습니다. 필터 닫기 이렇게 끼워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가습기를 사용하려면 수조에 물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수조에 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아마 수조에 그냥 물을 받고 필터를 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조에 이제 눈금이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2.5리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양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내가 이 최대치로 물을 담아야겠다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필터를 넣으면 이제 그 물이 부력에 의해서 붕 넘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넣으실 때는 이 필터를 먼저 수조에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야 된다는 거. 요거 꼭 잊지 마시고 나중에 쓰실 때 이렇게 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조에 눈금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스를 끼우실 때는 이렇게 앞 뒤가 있을 겁니다. 앞에가 이렇게 지금 수위 센서가 은색깔 부품이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요걸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앞뒤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그럼 끼울 때 저 앞이 헷갈려가지고 거꾸로 끼우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저희가 거꾸로 끼우면 아예 안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앞뒤가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조작하는 방법은 시청적으로 써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코드 꽂아주시고요. 컴퓨터만 눌러주시면 이제 다 쓰실 수가 있고요. 세척이 필요할 때 분해하는 것도 너무 간단합니다. 이쪽에 색 빼주시고 드시면 돼요.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분해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필터를 세척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는데 필터 세척하실 때는 아까 끼워놨던 회색깔 필터 프레임은 분리를 하시고 나서 세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척 이야기 나온 김에 세척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은 우리 아까 가장 처음에 제가 가습기라는 제품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세 번째 이유가 세척 걱정이 있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세척 걱정도 옵티미스트라면은 걱정 없이 편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척이 필요한 부분을 분해부터 또 세척까지 굉장히 편하게 저희가 제작을 했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가습기에서 가장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가장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수조 관리예요, 수조. 결국에 수조 관리를 얼마나 자주 잘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쓰는 이 가습기를 조금 더 안심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가습기가 뭐 여러 회사들 여러 디자인이 나오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조는 막 이따만큼 큰데 수조 입이 너무 작아서 막 손이 안 들어가면 솔로 닦아야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귀찮은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거는 그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그냥 케이스 열어주시면은 바로 그냥 수조에 손을 넣고 편하게 닦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보충부터 세척까지 너무나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멀리 퍼져나가고 자동 모드에서 그 동작한다 했던 그 펜 있죠, 펜. 펜도 분리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것도 우리 그 캡이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그 동작이 멈추면 펜이 당연히 돌지 않고 있겠죠. 펜을 한 손 잡아 몇 개월마다 교체해줘야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 별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좀 물 세척만 잘 해주셔도 깨끗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게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한 며칠 이렇게 쓰세요. 며칠 쓰다 보면은 약간 이제 스멀스멀 노란색 띠가 물 때가 조금씩 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좀 꼈다 하시면은 구연산이죠, 구연산. 구연산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3만 뭐 3리터를 뭐 꼭 이렇게 딱 맞춰서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필터가 잠길 정도의 그런 뭐 통이라던가 그런 저 SA 세제통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파란 색깔. 거기에 물 담아서 잠길 정도로 해주시고 구연산 3스푼 넣어주시면은 10분 정도 담가만 놓으시면 돼요. 빨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담가 놓으시고 뭐 볼일 보고 오시다가 와서 미끄덩한 것들만 없게 한번 헹궈만 주세요. 세척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세척 끝입니다. 관리 끝입니다. 이렇게만 잘해주시면은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는요, 뭐 이렇게 뭐 넣고 하는 것도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세탁기 사용 가능합니다. 세탁기, 다만 세탁기 넣으실 때는 세제 넣지 마시고, 다른 세탁물 넣지 마시고, 단독 세탁으로 헹굼 그 탈수로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세제 넣지 마시고. 그렇게만 넣으셔도 우리가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셔블 필터 요것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요것도 홈페이지에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라서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세척뿐만 아니라 가습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지라고 기대하시는 부분들 기본도 잘 챙긴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첫 번째 호응 부분 굉장히 저희가 신경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실 때 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저희가 알다 보니까 취침 모드를 따로 또 넣었고요. 취침 모드로 구동을 하시면은 23데시벨밖에 안 됩니다. 23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요거 인터넷에 그 소음표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그 작은 소리라고 뜰 거예요. 나뭇잎이 뭐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 막 그렇게 뜰 텐데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자동 펜 멈춤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띵띵 소리 나고 이런 막 장난 같은 거 많이 치잖아요. 뭐 막 젓가락 같은 거 넣으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꼭 케이스 열라 그러고 할 텐데 혹시라도 구동 중에 케이스가 들리거나 또는 뭔가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게 인지가 된다, 인식이 된다. 그런 펜이 바로 멈춥니다. 그렇게 안전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썼고요.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자랑했던 자동 습도 조절 기능. 내가 A 모드, 이 오토 모드를 눌러주시면은 40, 45, 50, 55, 60, 즉 40에서 60%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구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5%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A 버튼 누르면서 55에 맞춰주시고요. 놔두면 그냥 끝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동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습도 센서가 그만큼 정확해야겠죠. 무려 10초에 한 번씩 센싱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자동 모드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 송풍 모드는 뭐냐면은 우리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쓰셨죠. 에어컨 쓰실 때 요즘 에어컨들 전원 끄면은 아마 바로 안 꺼질 거예요. 바람이 좀 이렇게 나오다가 꺼지는 제품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품 내부의 물기 최대한 좀 말려주려고 그런 송풍 모드가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옵티미스트 가습기에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제품을 쓰시다가 물이 다 닳았을 때, 물이 부족하다는 그 램프에 불이 뜰 때, 동작은 당연히 멈추겠지만 바로 멈추지 않을 거고요. 팬이 1시간 동안 돌면서 이 수조 내부에 있는 물기를 최대한도로 말릴 수 있게 동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팬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UVC까지 함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세균의 번식까지도 다시 한번 막아줄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썼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죠. 그다음에 이런 수많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전력 모드까지도 저희가 탑재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저전력 모드라는 것보다도 이 소비 전력 자체가 낮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해도 소비 전기료 부담 없는 10W인데 이 10W가요. 무려 최고단 기준이 3단 기준 10W예요. 10W는요, 우리 형광등 하나보다도 훨씬 적은 전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3단으로 가장 최고단을 계속 틀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뭐 1, 2단 또는 자동 모드로 많이 틀어놓으실 텐데, 그러면 10W보다도 덜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쓰실 때도 전기료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습기 간단하게 좀 정리를 지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습기의 경우에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처럼 그냥 한 대 놔뒀다고 우리 집 전체가 습도가 관리가 잘 되고 이런 건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집은 뭐 방으로 또 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적절하게 제품이 놓여 있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건강한 습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만큼 어찌 보면 가습기도 방방곡곡 필요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가습기 옵티미스트 한번 살펴봤고요. 11월 14일, 이제 다음 달 출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제품은 45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워셔블 필터도 레귤러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5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당연히 본품 구매하시면 안에 필터 하나는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가습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정했습니다. 11월 14일이 아니라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 출시됐을 때 그때 구매하신 걸 전 가장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출시 프로모션으로 이번에 이 5만 원 상당의 워셔블 필터를 무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습기 이제 또 가을 겨울 다가오는 계절이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될 당시가 가장 혜택이 좋겠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을 몇 개 좀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요거는 제가 식세기 세제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간단하게 또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식세기 세제 10월 15일, 이제 내일 모레죠. 이번 주 수요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척기 세제인데요. 1963년도부터 정말 많은 60년 넘게 사랑을 받아온 이 DC 드랍스, 혹시 주변에 또는 리더님들도 식기세척기를 내가 큰맘 먹고 구매했는데 이게 웬걸? 식세기에는 식세기 전용 세제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 주방 세제에서 걱정 않던 이 DC 드랍스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60년 세제 기술력에 안심까지 더한 이 한 알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식기세척기 세제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력한 세척력, 믿을 수 있는 성분, 그리고 지구까지 생각한 제품입니다. 일단 세제라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세척력이 기본이다 보니까 세척력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식기세척기를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안 쓰시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못 믿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 손 설거지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잘 안 닦이는 것들은 손을 좀 힘을 빡 줘서 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물살로 그냥 세척이 되는 원리잖아요. 물론 물살 세기는 조절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과연 좀 믿고 쓸 수 있을까? 결국 믿고 쓸 수 있으려면은 이 세제와 이런 음식 잔류물과도 잘 반응을 해서 잘 씻겨 내려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식세기 세제는요. 탄수화물 성분과 잘 반응하는 아밀라제 효소, 또 반찬격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잘 반응을 하는 프로테아제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식세기 안에서도 잘 세척이 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한 알로 이 세제부터 린스까지 모두 그 결합이 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한 알만 넣으셔도 모두가 깨끗하게 세척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또 이제 식세기 세제 보시면은 이제 개별 포장으로 고체 형태로 이제 비닐로 이제 각각의 포장되어 있는 걸 많이 쉽게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비닐도 벗길 필요 없이 비닐째로 그냥 넣으시면 되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알코올 성분으로 된 비닐이기 때문에 물에 다 녹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손에 묻는 것도 걱정 없이 그냥 비닐째로 넣으면 내가 편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불필요한 인공 향료나 합성 색소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또 생분해가 잘 될 수 있게 사탕수수 또 사탕무 이런 식물 유래 성분과 미네랄 성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까지 생각한 제품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아메이 호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바이오 퀘스트 포뮬러 인증이잖아요. 고농축의 생분해가 가능한 또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를 한 그런 제품들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바이오 퀘스트 인증까지 받았고요. 또 FSC라고 하는 이 환경 단체에서 이 포장재까지도 환경을 생각한 그런 소재로 사용을 했다라는 인증까지 받은 제품부터 포장재까지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쓴 그런 제품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내일 모레 10월 15일입니다. 수요일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한 박스에 60알 들어있습니다. 60알. 하루에 하나씩 쓰신다고 하면은 무려 2달 정도를 쓰실 수 있는 분량이고요. 가격은 36,000원으로 책정이 됐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식세기 세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질문 주신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질의응답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진아 리더님께서 표준 사용 면적이 있나요? 아마 공기청정기를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딱 공기청정기처럼 특정 막 평수를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5에서 7평 정도를 염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에서 정도 쓸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카이랑은 얼마나 떨어뜨려야 될까요? 요건 아마 비슷한 질문이 또 밑에 있을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는 그간은 아마 옆에 놓고 쓰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옵티미스는요, 놓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간에 같이 놓고 쓰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초음파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기청정기에는 먼지 센서가 있죠. 이 먼지 센서는 이게 센서가 약간 얘가 먼지야, 뭐 수분 입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입자 크기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 크기가 먼지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입자가 눈에 보일 정도니까. 그러면 실제로 먼지가 많이 없더라도 지금 실내 공기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기청정기 더 빨리 돌겠죠. 더 빨리 돌다 보면은 얘는 원래 먼지만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 습기까지 빨아들이다 보면은 공기청정기 필터가 눅눅해지고 심할 경우에 곰팡이까지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쓰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옵티미스트는 입자 크기에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함께 놓고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너무 딱 붙이지 마시고요. 이게 뭐 빨아들일까 봐 이러는 게 아니라 공기청정기는 좀 발끝으로 두고 쓰시는 게 좋고 가습기는 머리맡에 두고 쓰시는 게 좋으니까 한 방에 놓고 쓰시는 건 전혀 문제 없고 그 정도 떨어뜨려 놓고 쓰시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경금 리더님께서 우리 세제로는 세탁이 안 되나요? 아마 필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제로도 세척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제가 안전하지 않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 안전 테스트를 다 통과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손 설거지를 하든 세탁 세제를 하든 피부에 닿았을 때 안전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습기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제든 다른 세제든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구연산 아니면 냄새가 좀 날 경우 베이킹 소다 정도 그렇게만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인숙 리더님께서 세제가 몇 회분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알 들어있습니다. 한 알로 쓰시면은 한 달에 두 달 분량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알 쓰신다면은. 네, 마지막으로 이경희 리더님 질문 주신 것만 답변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옵티미스트 물은
정수기물이랑 수돗물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큰 상관없습니다. 이 역시도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가습기엔 수돗물 넣으세요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사람들이 이 수돗물을 넣든 가습기 저기 정수기물을 넣든 가습기에 동작을 하는 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물을 매일매일 갈아주지 않다 보니까 물때 번식이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염소 성분이 들어있는 수돗물을 넣으세요라고 이제 말을 하는 업체도 있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물을 쓰시다 보면은 매일매일 갈아줄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해놨다 보니까 정수기 물을 쓰시든 수돗물을 쓰시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질의응답까지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내일 모레 출시가 되는 식기세척기 세제부터 다음 달 출시 앞두고 있는 옵티미스트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전 나중에 또 좋은